자, 보시면 이거예요. 자, 홉스는 인간은 본성이 뭐라고요? 이기적이래요. 자, 인간은 무슨적 존재? 이기적 존재. 그래서 성악설의 근간. 인간은 그 자체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기적이다. 그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성악설적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면 더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할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자연스러운 상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셨죠?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 이전 상태예요.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또는 정치적 권위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국가는 우리에게 좀 뭐랄까요? 강제하는 속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빨간불이 켜지면 못 건너가게 하죠. 파란불이 켜질 때만 건너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군대로 징집해 가죠. 그런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는 게 국가예요. 그죠? 그런 어떤 지배력, 그죠? 또는 강제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예요. 자, 자연 상태는 뭐라고요? 국가 이전 상태다. 국가 성립 이전 상태다. 됐나요? 그러면 그 자연 상태부터 갖는, 국가 이전 상태부터 갖는 인간의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자연권이라고 그래요. 자연 상태부터, 국가 이전 상태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권리가 뭐라고요? 자연권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국가 성립 이전 상태부터 존재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을 뭐라고요?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봄이 오면 나중에 뭐가 돼요? 여름이 되죠. 여름이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죠. 그렇게 이 자연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딱딱딱 움직이듯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성을 갖고 있고요.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자,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되시나요? 좋아요? 사람을 죽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실제로 국가가 살인죄를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아하, 자,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인간이 지켜야 될 법칙을 뭐라고 한다? 자연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파생되는 개념입니다. 전부 다. 됐나요?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요? 자연 상태의 반대 말이 사회 상태고요. 야, 이거는 뭐야? 국가 수립 이후고요. 됐나요? 자연권의 반대말이 그러면 국가가 제정해준 권리, 무슨 권? 실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제정해주는 법, 국가가 실제로 제정한 법, 무슨 법?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됐죠? 다시 한번.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인간이란 마땅히 따라야 될 법을 뭐라고요? 자연법. 국가 이전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본래적 권리가 뭐라고요? 자연권. 됐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국가가 실제로 제정한 법이 실정법. 그 실정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가가 부여해준 권리를 우리가 실정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게 바로 주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다시 한번. 자, 인간은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됐죠? 그러면 자연 상태는 국가 뭐라고요? 이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 자, 따라서 완전한 무슨 상태예요? 자유의 상태예요. 그죠? 완전한 평등의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경찰 그런 거 없어요. 국가가 없으니까 내 행동을 못하게 제어할 만큼의 강제력을 갖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기적이에요. 됐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고 완전한 모든 개인들이 그런 권리를 갖는 거고 그런 상태가 있는 거니까 완전한 평등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불행하게 만든다. 그 유명한 표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로 귀결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만인에 에브리바디, 그죠? 만인은 그죠? 많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단순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이건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뭘 느낀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죠? 내가 그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데 저 친구 시계 괜찮네. 뭐 하면 돼요? 가서 그냥 한 대 때리고 가져가면 돼요. 그죠? 그걸 처벌할 만한 경찰이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란 말이야. 그것이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을 뭘 느낀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따라서 개인들은 이런 상태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계약을 맺고 뭘 수립한다? 국가를 수립한다. 그러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체결됩니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체결됩니까? 자발적 계약이고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모두 다 뭐한다? 전부 양도합니다. 국가한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개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사회의 어떤 안전을 도모해주는 자,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국가가 탄생하는 거고, 자, 그러면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딱 한 명이면 족하다는 거죠. 그죠? 군주일한테 모든 권리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다 양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주일한테.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들은 군주한테 뭐 한다? 복종한다.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저항권 인정, 부정. 그러면 국가, 군주는 개인들,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죠? 자기 보존, 생존을 자, 유지해준다는 거죠. 보장해준다. 자, 이게 홉스의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 아무런 외부적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인간을 불행하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만인의 투쟁 상태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단명한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 모든 사람들이 허덕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들은 계약을 맺고 뭘 수립한다? 국가를 수립해서 자, 그런 모든 권리들을 국가한테 자발적으로 군주한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줘버렸다. 이해하죠?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돈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해요? 살아남아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가장 본질적인 어떤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것,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모든 권한을 다 군주에게 주고 그의 지배에 의탁할 때, 그의 보호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바로 홉스의 생각이다. 그래서 군주한테 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군주가 이제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 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홉스 생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무슨 주권론? 군주 주권론이에요. 군주 주권론. 자, 주된 권한을 누가 갖는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누가 갖는다? 군주가 가져요. 됐죠? 그 다음에 군주가 제한적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 또는 군주권입니다. 국가 권력 또는 군주권의 기원이 누구예요? 개인이 군주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왕권 신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왕권 신설은 군주한테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예요, 신이. 그죠? 신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왕권 신설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권한을 준 거니까 왕한테 저항하는 것은 군주한테 저항하는 것은 신한테 저항하는 거고요. 천벌받을 놈이죠. 화형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죠? 근데 그래서 군주권을 대단히 강화시켰던 이론이 왕권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신설과 홉스 생각의 공통점은 군주권의 강화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맞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왕권 신설은 군주권의 근원을 신으로부터 기인한 걸로 보는 거고 홉스는 뭐다? 개인으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개인주의적 관점입니다. 국가주의 아니에요. 자,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기 보존을 위한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의 동기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의 계약의 동기가, 그죠? 포미라고 해요. 포미. 개인이에요, 개인. 국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단서를 깔고 말씀드렸던 이게 아주 심화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인데 이게 3번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홉스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한 거예요. 개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향상을 위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한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거죠. 제가 흰색으로 쓰는 걸 전부 다 검정색으로 필기하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게 있으면 노란색으로 쓰는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쓰세요. 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막 혼내요, 막.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 계약을 여러분들이 체결해서 나한테 자발적으로 그런 권리를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지배해 나가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거죠. 제가 합격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무슨 주의적 관점이다?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됐나요? 좋아요.